안녕하세요. 이야기 책방의 민들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울타리를 넘는 방법이 하나일까요? 라는 책인데요. 야엘 비란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고 유지은 씨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책 속 물고기 출판사네요. 먼저 표지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책을 읽을 때도 표지부터 소개를 하는데요. 제목을 읽어주고 그리고 작가, 또 옮기니, 출판사까지 읽어줍니다. 그리고 오검각으로 소개해주면 아이들도 재밌어 하거든요. 여기에 책 표지가 있는데 이 꼬마아이가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보는 걸 그대로 물어보는 거죠. 시각적인 것을. 그리고 양들이 이렇게 몇 마리나 있을까?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뭘 하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니? 하면 아마 양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숲속에 다른 동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동물 울음소리를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냄새가 나니? 라고 물어보면 아마 목장의 냄새, 풀냄새 같은 걸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시각, 청각, 후각, 여기서는 뭐 미각이나 아니면 촉각은 이야기할 수 없겠죠. 촉각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양들을 만지면 어떤 느낌이 들까? 아니면 푸른 초원을 만졌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 이렇게 오감각으로 가능한 이야기할 거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감각으로 이야기하면 표지에서부터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줄거리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이가 잠이 안 오니까 양을 세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양을 울타리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어떻게 울타리를 넘을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에요. 어떤 양들은 뛰어넘고 아래로 기어가기도 하고요. 또 울타리를 부수고 넘어가는 양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양도 있습니다. 또 두 마리를 도와서 같이 넘는 양도 있고요. 또 여러 마리가 엎드려서 겹쳐져서 넘어가는 양도 있고요. 또 어떤 양은 수학적 계산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포기하는 양도 있죠. 그리고 나는 울타리 넘지 않을 거야 반대하는 양도 있고요. 또 울타리가 저절로 낮아지는 왕관 표시가 몸에 찍힌 그런 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은 털을 깎고 나가는 양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로 밀치면서 나가는 양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양떼들이 떼거지로 밀고 나가는 장면, 그리고 그 뒤로 혼자 유유하게 빠져나가는 양도 있고요. 여기서 누가 가장 잘 넘었을까요? 또 누가 가장 머리가 좋을까? 또 누가 가장 나쁜 양일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다가 잠이 듭니다 라는 게 이 책의 요약이죠.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책 마지막 장에 나온 아까 말씀드린 울타리를 잘 넘은 양이 누구인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만든 질문에는요. 내가 양이라면 어떻게 넘어갈까? 책에 나오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려고 했니? 라고 얘기하고요. 또 부모님들도 엄마라면 이런 방법으로 넘어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울타리를 넘는다면 어떻게 넘어갈까? 돼지라면 어떻게 넘어갈까? 쥐라면 어떻게 넘어갈까? 거미라면 어떻게 넘어갈까? 기린이라면? 호랑이라면? 이렇게 다른 동물들이 울타리를 넘는다면 어떻게 넘어갈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재미있겠죠. 제가 어저께 고학년용 책이지만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거기에서 돼지가 나오는데 돼지는 그냥 머리로 밀치고 나갑니다. 거기에 나오는 거미나 쥐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도 적용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머리를 밀치고 가는 양, 어떻게 하는 양들이 많은데 그것을 딱 두 마디나 세 마디로 말로 요약하거나 글로 요약해보는 것도,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서로 다 아이들하고 한 다음에 쓰는 것까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쓰기는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처음에는 한 줄씩 또 두 줄씩 써나가는 방법들이 좋고요. 그리고
처음에 표지가 오감각으로 질문을 해보라고 했는데 오감각으로 쓰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거리, 쓸 거리가 많기 때문이죠. 막연하게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들리는 건 어떤 소리가 들렸어?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5줄, 6줄은 금방 쓰거든요.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주사위 6명에다가 낱말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은 양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뭐 생지가 들어가도 되고 또 다른 낱말로 기린, 뭐 사다리, 또 엉뚱한 말, 수박, 가위 이런 낱말을 넣으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그 낱말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말로 이야기해도 되고 글로 표현해도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되고요. 또 옳토당토 않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재미있게 집에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빈 상자를 쌓아놓고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뭐 줄을 고무줄을 양쪽에다 묶어놓고 이것을 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라고 집에서 재미있는 놀이로 제시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설거지를 과연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할 것인가? 저희 가족은 어저께 저를 빼고 4명이 야식을 먹은 다음에 설거지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저도 상당히 궁금을 했는데 어떤 날은 가위바위보로 하면 진 사람은 되게 억울하면서 쿵쾅거리면서 설거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아주 조용한 거예요. 평화롭게 해결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에 물어봤더니 아빠가 하기 싫으니까 돈으로 1,000원 주겠다 2,000원 주겠다 하다가 결국은 제일 큰딸이 자기가 알바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5,000원을 주겠다고 해서 막내가 설거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우는 동생을 달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외식 장소 정하는 방법이요. 저희 가족들도 외식 장소를 정하는 게 어려운데요. 뭐 퓨전 음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조림 음식을 어른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식을 좋아하고요. 이렇게 외식 장소 정하는 방법도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보고 토론해보고 하는 방법들도 아이들에게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도 자기 의견을 내보고 상대방이 들어준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한 그 존중감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적용하기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 만들기는 또 상당히 중요하죠. 책에 나온 질문이 아니지만 나라면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할까? 뭐가 제일 궁금했어? 하고 아이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엄마나 아빠가 엄마는 이 양이 꼭 여기에서 꼭 이 울타리를 부수고 넘어가야 될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왜 양들은 서로 의논하고 대화하지 않았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아이 질문은 또 아주 간단할 수도 있고 의외의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을 아이하고 부모가 같이 대화해보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기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내 삶에서. 그리고 직접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가 오늘은 뭐 어디가 가기 싫어요 뭐 자기 할 일을 잘 하지 않았을 때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본인 직접 하고 해결 방법을 하면 아이들은 직접 실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문제 해결 방법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과 또 거기에는 딱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26페이지 짧은 동화책이지만 어떤 소설책이나 아니면 자서전보다도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울타리를 넘는 방법이 하나일까요?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책은 생각한다는 건 뭘까? 라는 책이고요. 최인선 글, 안은진 그림이고요. 미세기 출판사 책입니다. 팟빵 구독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는 당신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들판에 핀 민들레처럼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